오늘은 우리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얼마나 처벌이 가능한지. 스토킹 행위라는 건 대체로 아시죠? 상대가 싫다고 그러는데도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걸 계속 놔두거나 싫다고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은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범위가 되게 모호하네요.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속적 괴롭힘은 지금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경범죄로 분류돼가 길에 뭐 노상방뇨 하면은 벌금 10만 원 맞는 것처럼 아주 가볍게, 실제로 제대로 된 형사범죄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단지 경범죄로 지속적 괴롭힘을 가볍게 처벌했는데, 아,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서 너희 집을 안다,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경찰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시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최대 해봤자 벌금 10만 원이다. 요거를 괜히 했다가 그 사람을 자극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래서 신고를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스토킹 행위가 아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스토킹 행위 자체도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새롭게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경범죄가 아니라 정식 형사 범죄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처벌도 징역형 정도까지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스토킹 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즉 쉽게 얘기해서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흉기 등을 휴대하는 등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뭐 전 연인이라든가 뭐 연인, 남녀관계 이런 걸로 국한되진 않나 봐요. 얼마 전에 엄마가 딸을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벌금형 받았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스토커를 처벌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토커는 연애 관계가 끝난 뒤에 한쪽에서 미련이 남아서 스토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스토커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스토커가 될 수 있고, 이 스토커는 전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일종의 스토커가 됐던 거죠. 그 외에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실제 처벌받는 비교적 흔한 사례가,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피해망상으로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특정 환자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실무적으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흔한 사례가,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기랑 아무 관계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상대로 뭔가 괴롭히려는 준비행위, 예비행위 혹은 자기를 도청한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들었어요.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건데, 저 같으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다가 처벌 불원서 안 써주면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무서워서 안 써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스토킹 처벌법의 하나의 맹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심지어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스토킹을 한 게 명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피고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스토킹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지금 반의사 불벌죄니까 네가 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수사기관 재판부에 표현해주면 나는 처벌 안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해가지고 협박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은 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된 것 자체가 이 범죄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매우 문제 있는 규정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앞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반의사 불벌죄 규정 부분이 폐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 이번에 아주 끔찍한 스토킹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도 사실은 그 피의자가 스토킹 행위로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 재판 대상이 됐는데, 중간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영장이 기각됐어요. 원래 이 구속이라는 거는 아무나 구속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스토킹 행위를 했던 증거가 명백하고 비교적 도주를 할 위험성도 낮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게 살인범죄로까지 이어진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는 사실 경찰은 일반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는 것과는 다르게 잠정조치라는 것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든지, 혹은 스토커가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치장 구치소에 수감시켜서 수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수사기관은 잠정 조치 적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